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의 증인 중 한 명입니다. 이것은 한 할머니의 거짓말로 시작된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어둠이 부활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실을 외향으로 판단합니다. 깨끗한 옷, 빛나는 신발, 명확한 말투. 박순자라는 한 할머니는 이 모든 외향이 초라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은평구 산동네 이곳에서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78세.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어두운 새벽거리에서 구멍 난 운동화, 30년 된 검은 점퍼. 이것이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돌아다닙니다. 목적은 단 하나, 폐지를 주우러 1시간에 약 8kg, 가격으로는 3,000원. 이것이 78세 할머니의 하루 일당입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오전 7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낡은 집,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지붕의 슬레이트는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 안에서 할머니는 30분 동안 무언가를 합니다.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헤치고 입술을 다물었다 벌렸다 합니다. 마치 말 연습을 하는 것처럼 입으로 뭔가를 중얼거립니다. 민준이가 미국에서 좋은 성적으로 의학 박사를. 이것이 거짓말인가? 아니면 할머니가 자신을 마취하는 방법인가? 오후 1시 50분.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낡은 경로당.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장소입니다. 오후 정확히 2시.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경로당 안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치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처럼 할머니는 한쪽 구석에 앉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건집니다. 어라? 박할머니 오셨네. 뭔가 달라도 달라. 이번엔 반팔 입고 왔네. 응, 여름이니까 우리 민준이가 보낸 돈으로 새 옷 사 입었어.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정말로 그 옷을 산 여자가 됩니다. 자신의 손주를 자랑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됩니다. 적어도 35분 동안은 할머니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민준이한테서 문자 왔어. 그 아이가 하버드에서 의학 박사를 뗐대 아이고 엄마가 자랑을 못 하겠네. 어머 하버드. 그건 진짜 대단한데? 그래, 맞아. 우리 손주들이 다 잘 됐어. 첫째는 미국 의사, 둘째는 변호사, 셋째는 삼성 임원, 막내는 대학 교수야.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감탄합니다. 표면으로는 감탄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 같은 표정이 있습니다. 의심, 그리고 조금의 조롱. 경로당 밖, 슈퍼마켓에서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저 박할머니 또 시작했네. 다른 사람 뭔데? 의사 손주, 변호사 손주 맨날 그 말만 해 진짜야. 한 청년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 할머니 손주가 의사면 나는 대통령이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뒤에 숨은 진실을. 이막 관찰자의 등장. 이때 한 사람이 할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 김태수 32세입니다. 태수는 프리랜서 영상 편집가였습니다. 아내 이지혜는 회계사였습니다. 둘 다 도시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로 산동네에 들어온 것입니다. 태수는 우연히 창문으로 할머니를 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고 정확히 오후 2시에 경로당으로 가는 할머니를. 태수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당을 할까? 태수는 할머니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폐지를 주웁니다. 일일 수익 3,000원.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집에서 휴식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세로.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경로당에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집에서 혼자 있습니다. 공책에 뭔가를 적습니다. 밤 9시 이후 거짓 속에서 잠을 청합니다. 태수는 깨닫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의식입니다. 종교의식처럼, 마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밤 9시 태수는 할머니 집 창문을 봅니다. 할머니는 작은 공책을 펼칩니다. 공책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민준이 생일 6월 15일, 지혜의 생일 8월 22일, 서준이 생일 10월 3일, 하은이 생일 12월 28일. 각각의 생일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민준이 하버드 의학박사 취득, 아내는 치과의사, 손녀 린다 7세, 손자 제임스 4세, 지혜 변호사, 강남 법률사무소, 남편은 의사, 아들 준호 9세. 글씨가 떨립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린 것인지, 할머니의 마음이 떨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태수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할머니에 대해 알기 위해. 박 할머니? 글쎄 20년을 혼자 사셨어요. 남편은 벌써 오래 돌아가셨고 아들들도 연락이 없어요. 20년. 할머니는 20년을 혼자였습니다. 박 할머니가 우리 슈퍼에서 매일 라면을 사요. 같은 브랜드, 같은 양, 정확히 3,000원어치. 그런데 명절이 되면, 슈퍼 주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명절이 되면 쌀을 사요. 선물용 쌀을. 근데 누구한테 주냐면 우리한테 줘요. 명절 선물 받았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라면서. 거짓말인가? 손주들에게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진실이었습니다. 산막 진실의 순간. 2024년 1월 10일 폭설이 내립니다. 서울 산동네에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립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야 합니다. 눈이 와도 추워도 먹어야 하니까 구부러진 허리로 떨리는 손으로 내려갑니다. 할머니가 쓰러집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폐렴 증상도 보여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네요. 태수는 할머니 가방을 뒤집습니다. 구형 폴더폰이 나옵니다. 배터리가 거의 나갔습니다. 전화번호는 몇 개 없습니다. 모두 지워진 번호들입니다. 낡은 수첩이 나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 민준, 지혜, 서준, 하은 전화번호와 지역, 직업이 써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된 사진이 나옵니다. 20년 전 가족 사진. 할머니, 아들 2명, 손주 4명. 모두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오래된 봉투 속의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주들에게. 태수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칩니다. 할머니의 동의는 없지만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했기에. 사랑하는 내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단다. 정말로 이국에서 의사가 되어 사람들 목숨 살리는 민준이, 이 변호사 시험 붙고 정의를 지키는 지혜 대기업에서 나라 경제를 이끄는 서준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하은이, 너희 모두가 할머니가 꿈도 못 꾼 일들을 이루었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외로워. 너희들이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아. 할머니의 생일을 기억하는 손주도 없고 명절마다 혼자 밥을 먹어.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너희들을 자랑해. 우리 손주가 의사래요. 우리 손주가 변호사래요. 이렇게 말하며 잠깐이라도 너희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거짓말쟁이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그게 할머니가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이야.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편지는 여기서 끝납니다. 마지막 문장은 미완성입니다. 태수는 손주들에게 연락합니다. 한 명씩. 첫 번째,
미국 의사 민준. 통화 시간 23초. I'm in surgery right now. Can you call back tomorrow? 두 번째, 변호사 지혜. 통화 시간 17초. 지금 너무 바빠요.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세 번째, 임원 서준. 통화 시간 31초. 할머니, 그 다음 주에 갈 거였는데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네 번째, 교수 하은. 통화 시간 12초. 지금 해외 학회 중이라서 내일 서울 가는 비행기 타는데. 총 83초. 4명의 손주와 나눈 전화의 합계입니다. 침묵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4일 후 오전 9시. 할머니가 숨을 멈춥니다. 태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할머니의 입술이 조금 움직입니다. 맙. 할머니의 마지막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히 10일 후 2024년 1월 20일 오후 2시, 다시 오후 2시입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검은색 벤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BMW가 도착합니다. 아우디가 도착합니다. 총 10대의 고급 차량이 산동네 골목을 채웁니다.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남녀가 내립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모두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손주들을. 이장님이 속삭입니다. 할머니 말이 진짜였네. 장례식장 내부. 변호사가 나타나 유언장을 펼칩니다. 고인 박순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모든 재산 8억 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손주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재산 분배를 기대하며. 첫째, 은평구 산동네 경로당에 3억 원을 기부한다. 노인들의 난방비와 식기로 사용할 것. 서준이의 몸이 앞으로 숙입니다. 둘째, 동네 이웃 30명에게 각 1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기부한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셋째,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다. 지혜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넷째, 고인의 이웃 김태수 및 이지은 부부에게 감사의 뜻으로 1억 원을 기부한다. 태수가 놀라 일어납니다. 다섯째, 손자 박민준, 손녀 박지혜, 손자 박서준, 손녀 박하은에게 장례식장은 숨을 멈춥니다. 각 영원을 유증한다. 침묵이 장례식장을 채웁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변호사가 계속 있습니다. 유언의 사유서를. 이나 박순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삶을 살았다. 가난했지만 자랑이 있었고, 외로웠지만 사랑이 있었고, 버려졌지만 누구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내 손주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틀리게 키웠다. 그들에게 성공은 가르쳤지만 사랑은 깨쳤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잊은 사람들에게 주기로. 이것이 나의 최종 거짓말이다. 나는 가난했지만, 부자라고 나는 실패했지만, 성공했다고 나는 혼자였지만, 나를 사랑했다고 이 거짓말들이 모두 참이 되길. 그리고 내 손주들에게 말해주거라. 할머니의 거짓말 속에 가장 깊은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유언서 낭독이 끝납니다. 미국 의사 민준이 무릎을 꿇습니다. 연간 수입 3억 원대. 유명한 의료센터의 외과의. 할머니, 저 지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료를 할 때 저를 가르친 게 뭐냐면 당신의 손을 거친 것입니다. 그 손. 폐지를 주우면서 상처난 손. 그 손이 40년 전 아기 민준을 안았습니다. 그 감촉이 그의 손가락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3개월 후 2024년 4월 산동네 경로당이 달라져 있습니다. 새 난방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게. 밥상이 풍성해졌습니다. 경로당 벽에는 새로운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추모실이라는. 그 안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유언장이 액자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앞에는 새로운 벤치가 설치되었습니다. 동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추모 벤치. 거짓이 진실이 될 때 세상이 바뀐다. 2024년 4월. 1년 후. 2025년 4월. 손주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제 매주 한국에 옵니다. 미국 병원에 유급 휴가를 써가며 매주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탑니다. 할머니 이제 매주 올게요. 약속합니다. 경로당 법률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법률 상담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지혜는 그곳에서 상담을 합니다. 경로당에 난방비와 식비를 평생 냅니다. 회의를 빠져서라도. 박순자 할머니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100명의 가난한 학생들을 돕습니다. 경로당 벤치 기념식. 2025년 4월. 1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신문이 왔습니다. TV 뉴스팀이 왔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왔습니다. 신문 제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거짓말이 나라를 깨웠습니다. 죽음 후에도 사랑은 계속 자란다. 박순자, 우리 시대의 거짓말쟁이 현인. 벤치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할머니, 저희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할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벤치가 드러납니다. 목재로 만든 벤치. 할머니의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웃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지웠습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거짓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해로운 거짓도 있고 치유하는 거짓도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거짓말은 사랑이 형태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집을 나가려 할 때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마음에 닿을 때 그것은 진실이 되고, 진실이 죽음을 넘을 때 그것은 영원이 됩니다. 할머니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거짓말은 살아있습니다. 이 벤치 위에서 1000명의 마음 속에서 우리 모두의 내일 속에서 거짓말은 죽지 않습니다. 진실이 될 때까지. 박순자 할머니의 거짓말은 오늘도 누군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위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